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죄수들 중에 자기 자신을 악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그들은 왜 금고털이를 하지 않으면 안 되었는지, 왜 방아쇠를 당길 수밖에 없었는지 그럴듯하게 설명한다. 그들 대부분은 그럴듯한 구실을 마련하거나 억지 논리를 내세워 자신들의 반사회적 활동을 정당화하려고 시도하며 자기들이 억울하게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다고 단호하게 주장하고 있다. 인간이란 그런 것이다. 사람들은 아무리 잘못을 저질러도 100명 중 99명은 자신을 비난하지 않는다. 비판이란 쓸데없는 짓이다. 왜냐하면 비판은 인간을 방어적 입장에 서게 하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을 정당화하도록 안간힘쓰게 만들기 때문이다. 또한 비판은 위험한 짓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한 인간의 소중한 자존심에 상처를 입히고 원한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이다. 바보들만이 다른 사람들에 대해 비판하고 비난하며 불평한다. 죽을 때까지 남에게 원망받고 싶은 사람은 남을 신랄하게 비판하라. 그 비판이 확실하면 할수록 효과는 더 커진다. 상대를 논리의 동물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상대는 감정의 동물이고 심지어 편견에 가득 차 있으며 자존심과 허영심에 의해 행동한다는 것을 명심하라. 사람이 죽을 때까지는 신도 그를 심판하려 하지 않는다. 그런데 왜 우리는 심판하려 하는가? 반갑습니다. 도쿄님입니다. 사회생활 해보신 분들은 공감하실 겁니다. 일도 일이지만 우리를 정말 힘들게 하는 건 인간관계 문제죠. 잘잘못을 떠나서 인간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해결 자체가 어렵습니다. 이 인간이라는 동물은 절대로 내 잘못을 쉽게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런 답없는 인간관계 문제를 현명하게 해결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논쟁에서 이기는 최선의 방법은 이 세상에서 오직 단 한 가지 방법, 즉 토론을 피하는 것뿐이다. 왜냐하면 논쟁에서 이긴다고 해도 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왜 그럴까? 다른 사람이 당신과의 논쟁 상대가 안 된다는 것을 증명했다고 하자. 그래서 어쨌다는 것인가? 당신 기분이야 좋겠지만 상대방은 어떻게 되겠는가? 당신은 그에게 열등감을 느끼게 했고 그의 자존심을 구겨버렸다. 그는 당신의 승리를 혐오할 것이다. 만일 당신이 사람들에게 따지고 상처를 주고 반박을 한다면 때때로 승리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것은 공허한 승리에 불과하다. 왜냐하면 당신은 결코 상대방으로부터 좋은 호의를 얻어내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스스로 생각해보라. 이론적이고 지적인 승리를 원하는가? 아니면 다른 사람의 호의를 택하겠는가? 양쪽 모두를 가지기는 어렵다. 당신은 죽을 때까지 오를 수 있고 말다툼을 하는 동안에 100번, 1000번 오를 수도 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의 마음을 바꾸는 일에서는 마치 당신이 틀린 것처럼 아무 소용이 없다. 스스로에게 최선을 다하려는 사람은 사사로운 논쟁 따위에 시간을 허비하지 않는다. 그런 사람은 자기 성격을 망치거나 자제력을 상실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개와 싸움을 하다가 개에게 물리는 것보다는 개에게 길을 비켜주는 편이 더 낫다. 이기는 건 오히려 쉽습니다. 그것보다 저 사람하고 싸워서 이겨봐야 나에게 아무런 득되는 게 없다는 걸 깨닫고 그래 네 말이 다 맞다 해주는 게 훨씬 어렵죠. 모든 사람들과 충돌할 때마다 싸우는 길을 선택하면 그 당시에는 속이 시원할지도 모르겠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주변에 내 사람이 한 명도 남아나질 않게 될 겁니다. 길거리 똥개하고 싸우다 물려서 다치는 것보다 그냥 길 비켜주는 게 현명한 선택이죠. 쓸데없이 싸우지 맙시다. 이 세상에서 누군가에게 어떤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는 단 한 가지 방법밖에 없다. 그것은 스스로 그 일을 원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것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다. 물론 상대방의 가슴에 권총을 들이대고 시계를 벗도록 만들 수는 있다. 직원들을 해고하겠다고 위협하거나 윗자리에 앉아 감시의 눈을 부릅뜨고 있는 한 적어도 일에 협력하도록 할 수는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강제적인 방법은 바람직하지 못한 날카로운 반발만을 가져오게 된다. 미국에서 최초로 연봉 100만 달러 이상을 받는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찰스 슈왑이었다. 나는 그에게 어떻게 사람을 다루느냐고 물었다. 그는 말했다. 나는 결코 누구도 비판하지 않는다. 사람들에게 그들 최고의 가능성을 개발하게 하는 방법은 격려와 칭찬뿐이다.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가? 정확히 그 반대로 한다. 어떤 일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부하들을 묵사발이 되도록 몰아세우지만 일이 마음에 들면 아무 반응도 하지 않는다. 잘못하면 할 때마다 반드시 꾸지람을 듣는데 몇 번의 좋은 일을 해도 칭찬을 들은 일이 없다. 사람의 감정을 상하게 하는 것은 그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적대감만 불러일으킨다. 우리의 장점이나 욕구를 버리고 다른 사람의 장점을 찾아내려고 노력하자. 그리고 아첨 따위는 잊어버리고 진지한 마음으로 칭찬을 하자. 그러면 사람들은 당신의 말을 마음속 깊이 소중히 간직하고 아끼며 평생을 두고 되풀이할 것이다. 당신이 그것을 잊어버린 뒤에도 상대방은 그것을 두고두고 반복할 것이다. 머리에 권총을 겨누고 있으면 당연히 시킨 대로 잘 할 겁니다. 잘하는 것처럼 보이겠죠. 하지만 권총 내리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적으로 돌아섭니다. 절대 상호 보완적으로 도움되는 관계가 될 수 없다는 말이죠. 내 사람을 만들고 그가 나를 위해 그리고 나와 함께 일하기 위해 만들기 위해서는 격려와 칭찬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다들 잘 알면서도 쉽사리 실천하지 못하는 부분이죠. 수많은 사람들을 내 편으로 손쉽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니 이 내용은 두고두고 명심하면서 직장 선후배나 동료 누구와 관계하더라도 근본 마인드로 안고 갈 필요가 있습니다.
잠시 동안 가만히 앉아서 자신의 문제를 대할 때 갖는 강렬한 관심도와 다른 사람의 문제에 갖는 하찮은 관심도를 서로 비교해보라.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도 나와 똑같이 생각한다는 점을 깨닫기 바란다. 내일 어떤 사람에게 무언가를 요구하기 전에 잠시 동안 눈을 감고 그의 입장에서 사물을 바라보는 노력을 해보자. 시간은 걸리겠지만 이렇게 하는 것이 적을 만들지 않고 마찰과 갈등을 적게 빚으면서 보다 나은 결실을 맺게 해줄 것이다. 나는 면담할 때 내가 어떤 말을 할 것인지, 또 그에 대해 상대방이 어떤 관심이나 동기를 갖고 어떻게 대답할 것인지를 생각하지 않는다면 차라리 사무실 밖에서 2시간 동안 서성대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한다. 다른 사람의 관점에서 항상 생각하고 다른 사람의 관점에서 사물을 보는 방법을 배운다면 당신 생애에 획기적인 전환점이 생길 것이다. 그러니 항상 상대의 관점에서 사물을 볼 수 있도록 성실히 노력하라. 내가 나의 문제로 고민하는 거에 비해 남들의 문제에 신경 쓰는 관심도를 비교해 봅시다. 100분의 1, 1000분의 1, 만분의 1도 안 될 겁니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당연히 남들도 본인 문제가 중요하지 내 문제에 전혀 관심 없다는 말이죠. 내 상황이 이렇고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나 좀 도와달라고 백날 첫날 얘기해봐야 씨알도 안 먹힐 겁니다. 그러니 말 안 통하는 상대와 이야기할 때는 무조건 상대방 입장에서 그 사람의 관점에서 생각하고 그의 관심사에 대해 이야기해야 소통이 될 가능성이 생깁니다. 자기 중심적인 사고로는 절대 원하는 걸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잊지 맙시다. 인간관계 문제를 다른 책 중에서는 거의 탑급이죠. 풍부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팁들도 많이 제시하고 있고 인간의 근본 심리에 대해서도 꽤나 깊이 있으면서도 쉽게 설명해 이해하기 아주 쉽습니다. 사람 문제로 고민 많으신 분들은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